내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장면, 내일 오후 2시인데요. KBS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좀 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낙태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활동하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도 하셨고 낙태가 허용돼야 된다는 취지로.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낙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개인적 견해와는 별개로 반대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개 변론에서 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지 가장 핵심적 이유는 뭘 들 수 있습니까? 네, 현재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자율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뿐더러 또 건강권도 침해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부인과 진료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태를 헌재에서 진술을 했고요. 예.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피력했었습니다. 예, 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자율권, 그리고 네. 이제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강권의 네. 현실의 문제인데 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그러면 혹시 법적 개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사실은 지난번 헌재에서 마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충돌하는 권리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사실은 태아는 여성의 자궁 안에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자라나는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예. 물론 생명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전혀 독립된 개체이거나 또 대등한 권리를 가진 개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태아를 몸에 갖고 있는 여성의 자율권이 더 중요시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태아가 여전히 독립적 개체다, 별개 생명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고 학계에서 이게 혹시 통일이 된 건지요? 학계에서 통일이라는 문제는 좀 단순하지가 않죠. 예. 예.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윤리학회의 입장에서도 태아 낙태를 허용하는 여성의 자율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역시 낙태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의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나 여러 가지 학회 입장은 낙태 허용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 낙태와 관련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권의 문제가 논쟁이긴 한데 또 이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에 혹시 생명 경시 풍조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저희 현재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억지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요. 예.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오히려 낙태가 불법인 나라에서 낙태율이 더 높고요. 예.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낙태가 합법화가 되어 있는데도 오히려 낙태율이 더 낮죠. 예. 사실은 낙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생명 형식 풍조나 어떤 헌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피임 실천율이라든가 양육 제도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미혼모나 비혼 부모에 대한 어떤 차별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낙태죄가 허용될 경우의 건강권과 허용 안 될 경우의 건강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낙태가 굉장히 관용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가와 예. 불법인 국가의 비교는 2017년 유명한 학술지인 랜셋에 나와 있는데요. 예. 세계보건기구와 이제 연구단체가 연구한 논문인데 낙태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안전한 낙태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낙태가 합법적이고 허용된 국가는 10분의 9가 오히려 안전한 낙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낙태라는 거는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고 추후 가입력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안전하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러면 낙태가 허용되면 낙태가 더 늘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 데이터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낙태가 허용된 주의 데이터를 보면 예. 숨겨져 있던 낙태의 건수가 합법적화되면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지만 예. 수년이 지나자 낙태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낙태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산부인과 의사이신데 대략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음성적으로 낙태가 어느 정도나 시술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야, 우리나라는 이 낙태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은 못 하십니까? 추정은 그 17만 건이라는 추정이 2011년도에 나온 바가 있긴 하지만 추정요? 그건 예. 어떻게든 추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가 되어야 그 낙태 건수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공개가 돼서 예. 적절한 그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죠. 예, 의사 입장에서 네. 낙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인데 실제로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친 의사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비과 의사들은 상당히 많이 위축을 느끼고요. 그래서 실제 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 의사와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낙태 시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그 병원을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허비해서 오히려 더 시기가 지나서 위험한 낙태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예. 또 너무 고가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사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것은 의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 수행의 그 자유를 굉장히 그 위배되는,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걸 느끼고 있고요. 또 징역형, 그러니까 벌금형도 없는 그 징역형 조항도 예.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문제라고 그 생각합니다. 낙태 허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12주 이내를 허용했는데 이거 네. 왜 12주였던가요? 그 12주 임신 주수 제한의 중요한 근거는 여성 건강상의 위해입니다. 예. 비교적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것은 임신 초기고요. 그 제한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12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비교적 그때는 시술이 어렵지 않고 비교적 건강상의 위해가 없이 낙태가 시술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죠. 예. 근데 나라마다 의료 제도나 의료 전달 체계나 의료 기술이 다른 나라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